일반적으로 우리가 심각한 간경화 합병증, 차일드 C쯤이 되면 한 1년 안에 반 넘게 돌아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랜선 진료실 이탄입니다. 이 사람의 집중력이 요새 유튜브 제가 보면서 느끼는 건데 3분을 잘 못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랜선 진료실이 또 너무 길어지면은 뒷부분을 보지 않게 돼서 가급적이면 10분 안쪽으로 이렇게 좀 쪼개서 만들도록 할게요. 오늘 2편에서 또 남은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2편 첫 번째 질문 주신 분은 김건우 님이시고요. 간경화 초기 진단 후에 기대 수명이 평균 이상 생존하는 분도 있냐? 간경화 진단 후에 평균 수명이 매우 궁금하다 얘기를 해주셨고, 이게 진짜 어렵죠. 네, 평균 수명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간경화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건 이분이 대상성 간경화냐 아니면 비대상성 간경화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대상성이라는 거는 간 기능이 잘 보존됐다. 비대상성이라는 거는 복수, 황달, 정맥 유출혈 아니면 간성 혼수 같은 합병증이 나타난 상태를 말합니다. 대상성 간경화증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외유가 굉장히 좋아요. 실제 제 외래에서도 20년 넘게 간경화 상태로 외래에서 잘 다니고 계시는 분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뭐 이분들은 10년 넘게 사신다. 근데 비대상성 간경화는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제가 사실 자연경과라는 게 연구하기가 왜 어렵냐면요. 병원을 일단 오셔야 뭔가 이 데이터를 알 수 있는데 병원에 오면서 그거에 대해 아무 치료를 안 받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데이터가 적은 겁니다. 근데 외국 논문에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만한 게 있어서 좀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유럽 간학계 저널 오브 헤파톨로지라는 논문에 실렸던 거고요. 우리가 차일드 A, B, C로 나눠집니다. 간경화의 간 기능에 따라서 차일드 A가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일반적인 대상성 간경화에 속하는 거고요. 차일드 B나 차일드 C가 비대상성 간경화에 속하는 건데, 이제 여기는 몇 년 산다로는 제시가 좀 어렵고, 이제 이분들을 병원을 다녔을 때 1년 있다가 몇 프로 살아계신가로의 데이터로 제시를 했어요. 첫 번째 대상성 간경화를 보시면 차일드 A 같은 경우에는 뭐 1년째는 90% 이상의 환자들이 다 살아계신다는 거고요. 2년이 지나도 90%가 거의 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차일드 B부터는 확실히 좀 떨어집니다. 차일드 B의 환자가 첫날 병원을 오셨어요. 그분이 1년 있다가 몇 프로 살아계신지를 보면 80%가 살아계십니다. 즉 10분이 오시면은 2분은 돌아가신다는 얘기고요. 2년째는 지금 보면 10분 중에 7분만 살아계신다는 얘기예요. 차일드 C가 우리가 가장 간 기능이 떨어진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시는 얼굴 노랗고 복수차고의 상태거든요. 그 환자분들은 사망률이 꽤 높습니다. 지금 보면 차일드 C 환자에서 1년의 생존율이 지금 50%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가 안 된다는 거는 1년 안에 반 넘게 다 돌아가신다는 거고요. 2년간 살아계시는 분은 거의 6명 이상이 2년 동안에 다 돌아가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뭐 이분들이 차일드 C면 딱 몇 년을 산다라고 나와 있는 데이터는 제가 찾았을 때는 아직 좀 신뢰할 만한 데이터는 없었고, 이걸로 조금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얘기를 드리면, 대상성 간경화는 간 기능이 잘 보존이 되면은 뭐 몇 년이고 굉장히 오래 사실 수 있고요. 비대상성 간경화가 한번 오기 시작하면은 간 기능에 따라서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심각한 간경화 합병증, 차일드 C쯤이 되면 한 1년 안에 반 넘게 돌아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럭님이 올려주셨는데요. 간경화가 있는데 레드 비트즙이나 ABC즙 같은 거 마셔도 되는지 물어보셨어요. 이 개인적으로는 저는 반대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즙 같은 게 사실 우리가 음식으로 먹을 때랑 이런 즙을 내서 먹을 때랑 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생길 때가 많아요. 첫 번째는. 두 번째, 이런 뭐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약제 감수성이라는 거는 사람마다 되게 달라요. 일반적으로는 다 괜찮다고 하더라도 나한테는 생길 수가 있는데, 사실은 간경화 환자의 경우에는 이런 게 한번 생기게 되면 되게 치명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간경화 환자는 뭔가 약을 드실 때 효과도 중요하지만 위험성을 무조건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정상인은 이렇게 한번 좀 간상해도 바로 회복되고 별 문제 없이 지나가잖아요. 간경화 환자분들은 이런 거 한번 잘못 드시고 간이 상하게 되면 그거 한 번만으로 되게 치명적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계속 드려도 우리 가족분들은 자꾸 뭔가 이렇게 챙겨주시려고 그러고 뭔가 민간요법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안 챙겨주시는 게 가장 챙겨주시는 길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곰돌이님. 곰돌이님은 C형 간염 관련한 영상에 올려주셨는데, 이제 저희가 C형 간염이 선별 검사가 있고 확진 검사가 있다고 제가 얘기 드렸어요. 선별 검사가 anti-HCV, 그러니까 C형 간염 항체에 해당하는 검사가 선별 검사고요. HCV RNA에 해당하는 검사가 확진 검사인데, 이분이 선별 검사가 양성으로 나온 거예요. 1.11 정도인데 확진 검사 해야 되냐?
네, 일단 아마 제 생각에는 확진해서는 음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지만 실제 선별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분은 무조건 확진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선별이 양성이면 내가 확진해서 무조건 양성이냐? 한 50% 정도예요. 그 선별검사에서 양성 나온 분들을 확진검사 해보면은 실제 C형 간염 정도는 50%고 여기 1.11 정도면 아마 컷오프 라인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크게 높지는 않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확진해서도 음성 나올 가능성은 높습니다만 그래도 꼭 확진검사는 해보시도록 하세요. 자, 다음은 김성진님께서 올려주셨어요. 건강검진을 하셨는데 경증 지방간, 동등 에코 결절 혈관종 의심 2.6cm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간별로 뭐 국소지방 침착 이런 거를 이제 올려주셨어요. 동등 에코 결절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초음파를 볼 때 간이 뭐 어떤 색깔이 있잖아요. 회색. 그러면 그거랑 비교해서 어떤 혹이 있는데 그 혹이 까맣다. 그러면 이제 저에코 병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주변 간이랑 비슷한 색깔이다 하면 동등에코라고 얘기를 하고요. 주변 간보다 하얗다 하면 이제 고에코 결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적어주신 뭐 간별 진단해야 되는 거 혈관종, 국소지방 침착, 간선종, 국소 결절성 과증식 FNH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은 모두 양성 병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그런 악성, 간암, 간세포암 이런 애들은 기저질환이 없는 환자에서는 잘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기저질환이라는 거는 B형간염, C형간염, 알코올성 간염, 그 다음에 간경화 한 요렇게 4가지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김성준님은 거기에 해당하는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결절이 생겼더라도 그게 악성일 가능성보다는 우연히 발견된 양성 결절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그래도 이제 양성결절도 종류가 많으니까 그 중에 뭔지는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강성민님께서 또 질문 올려주셨어요. B형 간염이 있는데 6개월 전에는 깨끗하다고 했는데 갑자기 높아져서 가니까 간경화도 왔고 B형 간염 수치도 5천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몇 개월 만에 빨리 올 수 있냐? 우리가 B형 간염 활성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활성화는 일주일 만에도 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에 조용했던 분이 진짜 뭐 1, 2주 만에 갑자기 막 급성 간염의 악화식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제 생각에 아마 6개월 전에도 간이 깨끗하다. 정상간까지는 아니었을 거예요. 보통 의사들이 깨끗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간암은 없다. 걱정될 만한 병변은 없고 아마 평소에 만성 간질환 정도는 있었을 가능성이 조금 높은데 그 상태에서 B형 간염이 좀 활성화돼서 이런 결과를 받으신 것 같고요. 지금 간경화가 왔다고 해도 현재부터 항바이러스제 잘 드시고 관리하면은 간경화 전 단계 만성 간염 단계로 우리가 섬유화가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관리 잘 하시면 됩니다. 음치복면님이 또 글 올려주셨어요. 이항원과 이항체 둘 다 음성이면 무슨 현상인가요? B형 간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S항원이 B형 간염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거고요. 그 안에서 활성도 여부를 E항원 양성 시기가 있고 E항원 음성 시기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E항원 양성 시기가 젊을 때, 뭐 20, 30대고 이게 이제 40, 50대 넘어가면 E항원 음성 시기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항원에 해당하는 이 항체가 있는데 보통은 항원은 이제 양성에서 음성으로 넘어가는데 그렇다고 항체가 꼭 생기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항원도 음성이고 이항체도 음성이란 얘기는 이항원이 아마 양성이다가 이제 지금 음성으로 변해가는 시기일 텐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항체는 생기지 않은 상태를 뜻합니다. 근데 임상적으로 이 항체는 크게 뭐 중요한 수치가 아니에요. 이 항원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뭐 이게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라서 그냥 내가 넘어가고 있는 상태구나 라고 생각을 한번 해주세요. 다음은 김윤경님께서도 올려주셨는데 간이 거칠거칠하고 DNA 수치가 낮은데 항바이러스 처방을 도움이 될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DNA 수치는 어차피 급여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크게 도움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앞서 얘기 드린 대로 뭐 가족력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뭐 개인적 고려가 필요하니까 담당선생님이랑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김진영님께서 올려주셨어요. 20대인데 간경변이 될 수 있냐? 네, 있어요. 저 간혹 보거든요. 이게 막 술을 많이 드셔서 그런 분도 있고요. 아니면 B형 간염 때문에 되게 빨리 20대 때부터 간경화되는 분도 있어서 20대 때 간경화되는 분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질문은 준와이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40살 남성분이고요. 건강검진 초음파를 했는데 경도지방간 그리고 간내 저에코 결절 2.4cm 그래서 CT를 찍어라 라는 내용을 듣고 놀래서 지금 올려주신 것 같아요. 일단 저에코 결절이라는 거는 앞에 한번 제가 설명드렸지만 주변 간에 비해서 다소 까매 보이는 혹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런데 준아이님은 제 생각에는 악성보다는 양성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그런 악성 질환, 간세포환과 관련된 거는 위험 인자가 있는 환자들한테 더 많이 생기거든요. 뭐 간이 많이 굳어 있다던가, 비형 간염이 있다던가, 시형 간염이 있다던가, 간경화가 있다던가, 알코올성 간염이 있다던가. 근데 지금 거기에 해당하는 게 없기 때문에 확률적으로는 양성의 가능성이 훨씬 높고요. 그러면 이게 뭘까? 보통 지방간이 있는 분들이 지방간이 골고루 지방이 생기는 게 아니라 어디는 지방이 많이 침착되고 어디는 지방이 덜 침착되고 하다 보니까 꼭 그 부분이 혹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CT 찍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확히 감별 진단을 좀 해주지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랜선 진료실 1탄이랑 2탄 좀 나눠서 얘기를 드렸고요. 요새 확실히 좀 비형 간염 관련해서 질문이 많이 올라오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행복하세요.